여러분, 한국 경제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라는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국가 부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글로벌 무역 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소비, 투자, 수출 세 가지 성장 엔진이 동시에 멈춰버렸죠. 2025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0.2%나 줄었고 연속 4분기 동안 성장률이 0.1%를 넘지 못했어요. 이 정도의 장기 침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출은 줄고 투자와 소비도 모두 위축됐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사회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도 최근 급등하는 중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값은 괜찮을까? 내가 맡긴 돈은 안전할까? 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졌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현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0조 원이란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중 2명이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돈을 못 갚으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금융권이 떠안게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까지 줄줄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 대출로 50조 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 심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더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으로 번지는 중이에요. 만약 이 불씨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발 부동산 리스크도 지켜봐야 합니다. 향후 트럼프가 집권하는 몇 년간은 글로벌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자국 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거나 금리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중금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개인 신용대출 연체, 그리고 은행 파산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뉴스 보면 강남은 여전히 뜨겁다, 지방은 거래 절벽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매물만 쌓여가고 있죠. 심지어 서울에서도 강남권을 빼면 거래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갑자기 거래가 늘었지만 이마저도 외지인들이 갭투자에 나서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대출 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준금리는 2%대까지 내려왔지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영끌해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대출 한도도 소득에 맞춰서 깐깐하게 제한되다 보니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대출 환경의 변화는 서로 맞물려서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강남은 오르고 나머지는 멈춰버린 시장, 그리고 대출은 더 어려워진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요즘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예전에는 청약만 당첨되면 무조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금 마련에 실패해서 실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담보대출 한도는 예전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을 꼼꼼히 따져서 대출이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집값의 70에서 80%
1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이 부족하면 대출 한도도 확 줄어듭니다. 결국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는 집을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다시 내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미입주 물량이 쌓여서 입주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입주가 늘어나면 건설사도 자금난에 빠지고 금융권에서는 대출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다시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입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조정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올해 2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 방향 하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2차 전지, 전자제품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금리 인상 여파와 대규모 대출 만기 도래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발 위기가 언제든 한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는 중이죠. 결국 미국의 금리 정책과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위기까지 이 모든 변화가 한국 경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고 환율은 불안정해지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도 한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부동산과 금융 두 축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중이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금융권이 흔들리고 금융권이 불안해지면 대출을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분양사와 건설사 그리고 다시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잠깐 살아날 수 있지만 다시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대출을 조이면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부동산 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결국 필요한 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가계부채 구조를 건강하게 바꾸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이 아니라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각자의 재정 상태와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